대선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택 세금 관련해서 중과세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실버 버튼 여러 채널 나가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실버 버튼 갖고 있는 것만 봤는데 제가 이제 실버 버튼의 이제 소유자가 됐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소식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D- 오늘 7일 남은 것 같아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선에 몰입해 있지만 주택 세금 관련해서는 지금 중과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시고 계신데 이 부분 제가 영상 말미에 자세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정부한테 세무사님 혹시 바라는 게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 보도자료만 보셔도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건설 CEO분들 새 정책 1순위로 대출 세금 풀어달라고 지금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출 세금 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헤럴드 경제랑 건설업계 CEO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현 건설 경기 침체 수준이 쉽지 않다. 침체 수준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세금도 좀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우후죽순 막 짓기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관심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도 또 이제 여러 보도자료가 나오니까요. 새 정부에게 바란다. 2대1리가 부동산 전문가 20명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건설 투자 2년째 감소, 1년째 성장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세금 깎고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양도세도 좀 확 낮추자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결국 개인의 이슈죠. 사실 양도소득세도 이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좀 해달라라는 의견이죠. 결국 1억에 새 정부서 제일 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금융, 세제를 통한 수요를 좀 계산해 달라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지방의 불균형이 심하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민간주택 공급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아마 부동산 공급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래서 양도소득세 거래 완화 주장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그 다음에 절반가량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완화해야 된다. 당연히 뭐겠어요? 취득세죠.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 그 다음에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입니다. 8%, 그 다음에 12%. 아주 고율의 취득세 중과세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1일 날 과세 대상이 되는 세금 뭐죠? 재산세랑 무려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3주택자 이상이면서 과세 표준이 12억 초과되면은 중과세율의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 때 힘들게 해주자라는 의견인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반영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지 부동산 세금 그냥 손대지도 말자. 이건 좀 확실히 달라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아주 강화시켰죠. 세금 중과세를 엄청 속된 말로 때렸어요. 정말 징벌적 세금, 살인적인 세금이란 표현이 매일 헤드라인을 잠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이제 대선 후보자께서는 이제 종부세 완화, 제초안 폐지를 해야 된다. 간단하게 표를 보면 이런 뉘앙스예요. 후보별 부동산 세제 공약. 이 부동산은 결국은 뭡니까?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지하고 종부세 유지하고 양도 및 취득세를 유지하자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를 좀 하자라는 얘기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떤 뉘앙스냐?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말 그대로 생애 주기에 맞추겠다. 처음에 결혼해서 둘이 살 때는 작은 집이니까 작은 집에선 취득세 절반으로, 5구제곱미터에선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을 해주고, 아이가 생기면 큰 집으로 이사할 건데 큰 집으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를 해주도록,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만 65세가 돼서 자녀들도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를 해서
지금 장기부 특별공제 80%인데 더욱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도와주겠다. 말 그대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작은 집, 큰 집, 작은 집 이런 형태에 맞추고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강남 집값 때려잡기 그만하자.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주거 이동을 유연성 있게 제공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제 본 게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는 대선 누군가가 결국은 대통령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인가를 살펴봐야죠. 부동산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 정책이 다 같이 나올 거고 그 경제 대책에서 세금 부분도 일부 차지할 겁니다. 주택 세금도 당연히 일부 있을 거라고 비춰져요.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인데 여러분들 이걸 살펴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대선에만 몰입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2달 전에 부동산 대책 나왔었죠.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었어요. 그때 토어제로 강남 3구랑 용산 모든 아파트가 묶였습니다. 그래서 풍선효과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과 관련된 주택 취득자금 소명 관련된 조사 국토부에서 한 거 바로 2주 만에 나왔고 한 달 지나서 또 서울시에서 나왔고 이제 뭐 남았죠? 국세청에서 곧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토어제에 따라서 강남 용산 거래가 97.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최소 20억 비싸게는 100억도 넘어가는 주택을 사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자금이 있느냐?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자체가 아주 줄어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강북은 풍선 효과랍니다. 노원, 동대문구 등 중저가 지역에서 토어제 풍선 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6일 전 뉴스예요. 그러면 어찌됐던 대선 후보자로 대통령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할 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기재부 국토부가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 변동성 너무 높다. 필요시에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중과세 지역이 지금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대선 끝나기 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점을 많이들 모르시는데 지금 일주일 이내에 조정 대상 지역 추가로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장의 변화를 맞춰서 대통령이 된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에 맞춰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늘리겠다. 투기과열지구 늘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도 지정 여부를 좀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정부 필요하면 규제 지역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 늘어나면 취득할 때부터 중과세 세지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세집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6월 1일 이전에는 확정 짓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확정해버리면 6월 1일에 바로 며칠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발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러면 딱 하루 남습니다. 6월 1일까지는 적용을 못해요. 그 다음에 평일이 언제가 있죠? 6월 2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선이에요. 저는 그래서 6월 2일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지만 이런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시 또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대선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지금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과 스탠스를 과연 대선 후보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같이 맞춰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무조건 같이 체크해야 된다. 항상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산 세금 쪽으로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도움 되실 건데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